2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이정희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부산 출장 준비였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6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써왔지요.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와이셔츠는 풀을 먹여 다렸습니다. 딸 소라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학원 픽업을 다녔습니다. 여보, 충전기 챙겼어? 정희는 남편 상철의 서류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명함,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충전기가 2개였지요. 아, 하나는 예비용이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알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지요. 화면을 켜는 순간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박 기사님, 내일 공항 픽업 몇 시로 할까요? 정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 기사님? 남편 회사에 전속 기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점점 이상한 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도 따뜻한 차 고마워요. 상철 씨. 상철 씨.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지요. 상철. 그건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고용주를 이름으로 부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기본 이미지였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었지요. 하지만 대화 톤은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오해일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딸도 키우고 시댁 식구들 명절 준비도 함께 해온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부쩍 늘어난 출장.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3번씩 집을 비웠지요. 그리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태도.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으면 별일 아니야 라며 돌아섰던 그 뒷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대체 누구일까? 36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회사 대표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일건설입니다. 저기, 혹시 박 기사님 계신가요? 박 기사님이요? 네, 운전하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엔 전속 기사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외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36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검색창에 대일건설 직원 명단을 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조직도가 떴습니다.
관리부, 영업부, 기획부, 그리고 회계팀. 거기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미정, 45세, 회계팀 과장.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 같은 성이었지요. 우연일까요?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부동산 거래 내역 조회 사이트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매입. 거래일자를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회사 투자건으로 돈 좀 써야 한다며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보험가입 이력도 조회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날, 똑같은 보험사에서 똑같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지요. 수익자는 서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무언가였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혜 씨, 택배 왔어요. 아래층에 사는 김노인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로 동네 소식통이었지요. 정희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정혜 씨 며칠 전에 봤는데. 김노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같이 타고 가더라고요. 검은색 수입차였는데 기사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직접 운전하시던데. 정희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습니다. 여자요? 응. 키 크고 머리 긴 사람.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내가 인사하려고 손 흔들었는데 못 본 척 하더라고. 뭐 회사 직원이겠지 싶었는데. 김노인은 정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 내가 괜한 소리 했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지요. 박 기사님은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운전해서 태우고 다니는 그 여자였습니다. 카카오톡 이름은 위장이었던 거지요. 혹시 정희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못하게.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왜?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출장 잘 도착했어? 바빠.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전엔 잘 도착했어. 밥은 먹었어? 라며 다정하게 물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듯 했지요. 정희는 통화 기록을 내려보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남편과의 통화 시간 총 12분. 반면 박 기사님과의 카톡 메시지는 하루 평균 50개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36년을 이렇게 버리는 거야?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놓은 모든 것을 찾아내야 했지요. 정희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밤 11시 정희는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작업실이니까 정리하지 말아던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랐었지요. 착한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 계약서, 명함들. 정희는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지요.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과 메모지. 두 번째 서랍, 오래된 수첩과 영수증.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잠가놨을까요? 그녀는 서랍을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지요. 어디 있을까? 정희는 책상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연필꽂이 밑, 달력 뒤, 책 사이. 없었습니다. 30분을 헤맸을까요? 문득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딸 소라의 졸업식 사진이었지요. 정희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빼서 서랍에 꽂았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파일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서류, 다른 하나는 법무사 봉투였지요. 정희는 천천히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비밀계좌 명세서였습니다. 국민은행 지점, 예금주 박미정. 잔액 1억 2천만 원.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1억 2천? 이건 작년에 시댁에서 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쓸 거야라고 했던 그 돈이었지요. 두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소유자 박미정. 세 번째 서류,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종신보험, 피보험자 이상철. 수익자 박미정.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예금, 부동산, 보험. 남편의 모든 재산이 그 여자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었을 때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증여계약서. 본인 이상철은 박미정에게 다음의 재산을 증여함에 합의한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서류였지요. 36년이. 서류 몇 장이었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지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장, 2장, 10장.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상철 내일 저녁 늦게 들어간다. 저녁 차려놓지 마. 정희는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지요. 저녁이요? 이제 차려드릴 이유가 없는데. 그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도 제자리에 붙여놨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선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 36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지요. 상담실에 앉았을 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편이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몰래 넘겼습니다. 되찾고 싶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증여로 무효화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했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대신 냉정하게 준비해야 했지요. 법과 증거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남편이 또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틀 있다 올게. 상철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정희는 창문 너머로 남편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달 동안 변호사와 함께 만든 결과물이었지요. 은행, 보험사, 그리고 국세청에 제출할 신고서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국민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사기증여 의심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 보험사 본사였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혼인관계가 아닌데 거액 보험이 들어있네요. 이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주세요.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세 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탈세 신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박미정의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증여계약서 미신고, 부동산 취득세 탈루, 보험금 수익자 변경 미신고. 모두 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대일건설 내부 감사팀 앞으로 보내는 익명 제보서였습니다. 대표이사 이상철이 회계팀 박미정 과장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와 이중장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흘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철 씨 부인 되시죠? 신고하신 건 접수됐습니다. 조사 착수했고요. 계좌 동결 조치 들어갑니다. 다음 날엔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여세 탈루 혐의 확인됐습니다. 세무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일건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명 제보를 받은 감사팀이 회계장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남편과 박미정이 만든 허위 계약서, 빼돌린 자금 내역이 드러났지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 대표 직위 해제 조치합니다. 박미정 과장, 당장 출근 정지요. 소식을 들은 남편은 부산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녁 9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정희.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상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은행 계좌 동결, 회사 감사, 세무조사. 이게 다 당신 짓이잖아.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6년 동안 모은 재산을 다른 여자한테 넘기면서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박미정. 그 여자 말이에요.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증거 다 있어요. 계좌, 부동산, 보험, 증여계약서까지. 공증 받은 거 봤어요. 정희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남편이 숨겨뒀던 그 서류들이었지요. 당신 이혼하자고 말도 안 하고 재산만 몰래 빼돌렸죠. 그게 36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이는 나를 이해해줬어. 이해요? 돈을 이해한 거 아니고요?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그 돈 다 없어졌어요. 사기증여로 무효화됐고 탈세로 추징금 나올 거예요. 회사에서도 잘렸고요. 축하해요. 당신 원하던 대로 됐네요. 상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재산은 동결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몰락한 거지요. 정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6개월 후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희는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카페 온기. 그게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정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지요. 남편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서울 집은 팔았습니다. 딸 소라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로 이곳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지었으니 이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지요. 정희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원두를 갈고 템핑하고 추출했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배울 땐 어려웠지만 지금은 익숙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도 날씨 좋네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단골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크림 라떼 드릴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라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예전엔 웃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게, 세상에게. 항상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여야 했지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었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앞 계곡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짖어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라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천천히 와. 위험하지 않게. 응.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전화를 끊고 정희는 연락처를 내려봤습니다. 문득 예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 기사님. 이젠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정희는 그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오래 망설이진 않았지요. 손가락 하나로 지울 수 있었습니다. 36년의 상처도 배신도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대신 새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이정희 주인공. 본인 이름이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항상 조연이었지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주말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이거 엄마 카페 개업 6개월 됐다고. 고마워. 정희는 꽃을 받아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려. 소라는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엄마, 이제 진짜 엄마다워.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누군가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젠 편해 보여. 행복해 보이고.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했지?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엄마 행복할 거야. 약속해. 응, 알아.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요. 소라의 결혼 계획, 정희의 카페 확장 계획.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라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건 그들이지만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되찾은 건 나야. 36년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58년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카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엔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희 주인공.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